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어요.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MPV 방식, 순형가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평가 방법, 다시 말해서 지금 자본 예산 의사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캐피탈 버지팅 의사 결정 방식이에요. 크게 두 가지, MPV 아니면 IRR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치하게 되는데, 자, 그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로서 금융시장의 뭐 국채 투자 수익률, 또 주식 투자 수익률, 또 다른 어떤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수익률 등과도 투자 수익률과 비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통상적인 그 우리가 어 100만 원짜리 주식 사 가지고 그게 110만 원에 팔았을 때 10% 수익률 났다는 그 통상적인 수익률 그 개념이고, 단지 우리가 그 앞서 그 6장에서 공부할 때 이 IR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샷 들어갔다 원샷 나오는 그런 수익률은 특별한 케이스고, 보다 제너럴라이즈 돼서 여러 차례 캐시플로우가 들어가고 여러 차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일반화된 수익률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심플하게는 1000만원 투자해서 1100만원 됐다, 그건 10% 수익률이죠. 그런 수익률이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수익률들과 비교할 수가 있는 수치다. 하지만 앞서 봤던 그 ROA나 ROE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 IRR은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MPV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냐, 그거 찾으면은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이 채권 공부할 때 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채권 가격이고, 채권 가격과 그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가 이퀘이트 시키는, 그 얘기는 채권 가격과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 MPV가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 채권 공부하는데 채권 가격과 이퀘이트 시키는 그런 할인율이 도대체 뭐냐 찾으면 그게 이른바 1to maturity, 일드라고 했고, 그게 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IRR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현재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가격과 그 이 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도대체 뭐냐? 요게 바로 IRR, 내부 수익률. 다시 말해서 MPV가 제로가 되는 할인율이 뭐냐? 이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는 그대로 MPV가 제로가 되는 그 수익률이고, 자, 그래서 이 물론 그 사전적인 IRR이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캐시플로우들을 예측을 하고, 그 미래 캐시플로우에 예측된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그 현재 가치랑 현재 이 투자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퀘이트 시키는 그 할인율이 뭐냐. 그래서 MPV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할인율이 뭐냐. 그러니까 사전적인 수익률, 사전적인 할인율이고, 사전적으로 평가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0보다 크면 하고 0보다 작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죠. 벤치마크 수익률이 있어야 돼. 벤치마크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서 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IRR이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4% 정도 난다. 그럼 4% 같은 게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4% 이상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10억의 돈이 있는데 10억 갖고 기계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 그 이제 기계를 구입하는 데 따라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서처럼 우리가 MPV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MPV를 제로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 기계가 창출하는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와 현재 기계값 10억 원과 이퀘이트 시키는 할인율이 뭐냐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요. 4%. 근데 내가 그럼 10억 갖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은행에다 그냥 넣어두고 1년에 한 2% 먹을 수 있겠어. 그 경우에 2%가 벤치마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보다 4%가 높으니까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4%라서 0보다 크니까 하고 마이너스면 안 한다, 이게 마이너스가 잘 안 나와. 대부분 다 양수가 나오지. 마이너스면은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IRR은 앞서 얘기했듯이 채권으로 치자면은 1to maturity하고 동일한 개념이고, 그래서 결국은 채권을 이 가격을 사는데 채권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
그러니까 투자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현재 투자 비용이 있을 거고 그 투자 비용과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가 같게끔 하는 다시 말해 NPV가 제로가 되는 그런 할인율이 뭐냐? 그게 바로 IRR이듯이 현재 그 이 채권 획득하느라고 들어가는 채권 가격과 이 채권이 창출해내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이퀘이트 시키는 Y가 뭐냐를 찾으면 그게 1to 머처러티고 그게 바로 IRR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으로 치면은 채권의 요게 현재 가치고 채권 사느라고 이만큼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빼면은 요게 바로 채권의 NPV가 되고 채권의 NPV를 제로로 만드는 이 Y가 뭐냐를 따지면은 그게 바로 채권의 1to maturit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은 그 IRR이 어떤 그 어떤 그 벤치마크 어떤 투자 수익률과 비교를 뭔가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벤치마크보다 크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지. 0이 벤치마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0이. 자, 또 하나는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사실 할인율하고 이 일투 머처러티가 이게 사실 이게 같은 건데 금융시장 기본적으로 NPV가 0보다 크다거나 작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금융시장 쉽게 샀다 팔았다가 되고 소액 거래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투자보다도 동일한 복제된 주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식이 괜찮으면은 다른 주식 다 괜찮다는 얘기니까 주식만 살려고 할 거고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서 NPV가 양인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NPV가 음인 상태도 오래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균형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 다 NPV가 다 제로가 되는 게 균형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실물 투자에서는 예를 들어 공장 하나가 있는데 어떤 공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일한 공장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레플리케이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1조짜리 들어가는데 이거 수익 좀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장 10개 짓고 100개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식은 한 주가 수익 날 것 같으면은 내가 돈이란 돈은 다 끌어와서 심지어 유동성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뭐 내가 한 주가 아니라 100주, 1000주, 만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공장이 어떤 뭐 좀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될 것 같다. NPV가 0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장 하겠다고 뭐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이 공장 가격이 높아지는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훨씬 더 소프트한 에셋인 금융시장에서는 규정적으로 NPV가 다 이 금융투자에 있어서 제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실물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NPV가 0보다 크다든가 0보다 작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 IRR하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 리스크 감안해서 이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이 괴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긴데 괴리가 되면 이제 NPV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 투자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금융 투자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실물 투자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 어떤 주식이라는 것을 살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내가 그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수익률하고 남이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이 공장 프로젝트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하는 공장 프로젝트냐 또는 딴 기업이 하는 공장 프로젝트냐 같은 동일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도 그 밸류가 달라져요. 미래 캐시플로우가 달라져. 우리가 채권 투자, 주식 투자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걸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거 NPV가 0보다 크니까 괜찮나 해가지고 이걸 공장 한 개가 아니라 10개쯤 짓겠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금융투자는 그게 되지. 금융투자는 한 주가 이게 좀 뭐 잘 나갈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은 내가 돈 되는 대로 한 주가 아니라 100주 사고 만주 사고 다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NPV가 항상 제로 상태가 균형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실물 투자는 NPV가 양수다 음수다 이게 가능하겠고 NPV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내부 수익률이 IRR이 자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안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다든가 작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16만 5천 원 달러 들여가지고 1년, 2년, 3년째에 6만 3천, 7만, 9만 1천 이렇게 나오는 그 프로젝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MPV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IRR 계산하는 거고 결국은 미래 캐시플로우 6만 3천, 7만 800 그리고 9만 1080 이거의 현재 가치와 현재 공장 짓느라고 들어가는 16만 5천 원 달러를 이퀘이트 시키는 다시 말해서 MPV를 어떻게 만드는 이쪽으로 빼면은 위에 게 이게 MPV가 되는 거죠. 요 MPV가 제로가 되는 도대체 어떤 할인율이길래 이 제로가 되겠느냐 그거 찾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면 채권 가격하고 채권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이퀘이트 시키는 Y가 뭐냐? 그게 1드고 자 똑같은 계산인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계산이 안 되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자 엑셀에서는 전에 했듯이 우리가 첫 번째 셀에 16만 5천 마이너스 16만 5천 두 번째 셀에 6만 3,120 세 번째 셀에 7만 800 네 번째 셀에 9만 1,080 이와 같이 집어넣어 놓고 IRR 함수를 엑셀에 IRR 함수를 써서 이 R 내부 수익률 R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16.13%가 나오고 우리가 앞서 MPV 처음에 계산할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이 얼마라고 전제했었어요? 12%다. 그래서 그 12%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이 12%그 얘기는 이 정도 리스크를 가진 프로젝트는 연 12%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다고 요게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높아서 결국은 이런 동작 프로젝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MPV가 0보다 커서 한다. IRR이 할인율 요구되는 할인율 기본적으로 여기 요구되는 할인율보다 더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한다 라는 거고 요 얘기는 뒤에서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서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그 순현가는 어떤 할인율로 할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조 감소하죠. 다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순현가선이야 이게. 순현가 라인이에요. MPV 라인이야 이게. 순현가. 자 그래서 지금 순현가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순현가. 자 근데 우리가 IRR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순현가가 뭐가 되는 제로가 되는 할인율이 뭐가 있느냐 요거 찾는 거예요. 자 순현가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앞서 봅시다. 순현가 결국 뭘 그린 거야? 요거를 R에 관한 함수를 그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Y로 놓고 요게 R이 뭐고 X고 해가지고 이게 X축 Y축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단조 감소하게 돼. 왜냐면 이게 다 이 X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 가로축 X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X축이 여기 Y축이면은 X가 커질 때 이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순현가 라인이 전반적으로 다 단조 감소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양수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음수이기도 하지만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다? IRR이다. IRR이 앞서 우리가 봤듯이 16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구해진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비교되는 그 요구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12%. 12%보다 IRR이 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앞서 봤던 MPV에서는 12%로 할인을 했더니 MPV가 얼마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12%로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MPV가 지금 양수라서 한다는 거랑 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 또는 그 시장 전반에 이 리스크 감안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12%보다 이 프로젝트의 IRR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다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얘기. 그래서 IRR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MPV로 해도 하겠다고 나오고 IRR법으로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나오면은 MPV로 해도 안 하겠다고 나오고 반대로 MPV로 하겠다고 나오면 IRR도 하겠다고 나오고 MPV로 안 하겠다고 하면은 IRR도 안 하겠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RR법이나 MPV법이나 결국 동일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20%라고 합시다. 그럼 IRR이 20%에 못 미치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IRR법에 의하면은. 자, 20%라는 얘기는 시중에서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 20%라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에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20%를 디스카운트해서 보니까 MPV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안 한다.
똑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이 사실 그 MPV하고 이게 뭐 사실 그게 그건데, 이건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그 프로젝트 자체에 내재된 그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투자 대상, 내가 이 공장 프로젝트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다 넣어둘 거냐, 아니면 국채 사가지고 그냥 보유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 채권 회사채 사가지고 보유할 거냐, 이런 어떤 다른 투자 대안들과 수익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된다. 비교가 된다. 자, 또 하나, 서로 복잡한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면은 우리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0만원 투자에 1,100만원 됐으면 수익률이 10%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수익률 개념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공장 투자를 하면은 결국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IRR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란 말 쓰지 말고 수익률이 대략 7%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자금 예치해두고 있는 것보다는 이 공장 짓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실물 투자 또는 금융자산 투자와 비교 가능한 지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고, 또 하나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 40% 나온다. 이런 무조건 해야지. 뭐 다른 거 비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40% 나오는 게 어딨어 세상에. 우리 전에 뭐 예를 들어 정크본드 투자, 이거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할 때 정크본드 매니저들이 정크본드 펀드 운영하면서 자기네가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전문성을 막 발휘를 하고 정말 운 좋았을 때 1년에 30% 40% 정도 펀드 수익률이 나온다고, 펀드 운영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었었는데, 자, 어떤 공장 프로젝트 지금 IRR 계산해 보니까 무려 30% 40%가 나와? 그럼 딴 거랑 뭐 비교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하는 거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MPV법하고 동일한 의사 결정이 된다. 단 미래 캐시플로우가 전부 다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만약에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느 때는 양수고 어느 때는 음수고 어느 때는 양수, 이렇게 가면은 MPV로 하는 거랑 뭐랑 IRR로 하는 거랑 같은 의사결정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래 캐시플로우가 전부 다 양수면은 MPV법으로 해서 0보다 크다 작다 갖고 판단을 하나, IRR 갖고 해서 어떤 기준 수익률보다 크다 작다 갖고 얘기를 하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어떤 그 16만 5천 달러 들어간 이 공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순형가법, IRR 이거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고, 다른 것들은 어떤 자의적인 기준 하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이 이그젬플에서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결론이 이르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MPV하고 IRR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경우에 동일한 의사결정, 단 미래 모든 캐시플로우가 다 양수일 때,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이 언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미래 캐시플로우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 내부 수익률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이게. 자, 또 하나, 이 어느 때는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A라는 투자를 해야 되냐 B라는 투자하긴 해야 되는데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IRR법이 조금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보게 되겠는데요. 자,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아까 순현가선이 이쪽 할인율 R에 대해서 단족 감소를 하고, 그래서 해가 유니크하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다시 말해서 MPV가 뭐가 되는, 제로가 되는 알스타가 나오고, 요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죠. 요 값이 요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도, 미래 캐시플로우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막 이러면은 MPV 선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조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오락내리락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MPV 선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게 MPV냐 요게 MPV냐 이게 헷갈려. 실제 계산기에 넣어도 이쪽 가서 수렴할 때도 있고 이쪽 가서 수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2%라고 나오고 어느 때는 뭐 예를 들어 8%로 나오고, 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MPV가 이렇게 딱 단조 감소에 딱 하나 유니크한 해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쪽으로 수렴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게 계산기가 엑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런 캐시플로우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캐시플로우에서는 그 MPV 라인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게 되고, 도대체 이게 IRR인지 이게 IRR인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9만 달러 들여서 뭔가 지금 프로젝트 공장 지으면은 1년 후에 13만 2천, 그리고 2년 후에 얼마? 10만. 근데 3년 후에 마이너스 15만. 이렇게 돈이 나가는, 이건 캐시플로우가 나가는. 자, 그래서 IRR을 계산을 해보려니까 이게 막 계산이 잘 안 돼요. 컴퓨터도 그렇고 계산기도 그렇고 뭐 값은 나오는데 어느 때는 이 값 나오기도 하고 저 값 나오기도 하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요걸 갖고 우리가 MPV 라인을 그려보니까, 다시 말해서 MPV 라인은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이 MPV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9만에다가 더하기 13만 2천 나누기 1 플러스 내부 수익률, 그리고 10만 나누기 1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5만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x의 3승. 요거를 그려보자고. 요거를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국 도대체 어떤 x에서 요 MPV가 제로가 돼야 되느냐, 요걸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걸 그려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요것도 걸리고 요것도 걸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10.11%고 하나는 42.66%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IRR이 뭐냐? 굉장히 모호해진다. 이거는.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IR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뭘 한다? MPV 방식을 쓴다. MPV 방식을 쓴다. 자, 그게 결론이고요. 하여튼 뭔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조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IR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MPV 방식을 써서 결국 어떤 주어진 이 특정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 15% 이걸로 미래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9만 해서 MPV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갖고 따지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A라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그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는데, 보다시피 요거는 좀 많이 들어가고 요건 조금 적게 들어가고, 지금 투자 비용이, 그쵸? 그리고 1년 후에 325 요건 같고, 2년 후에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이쪽은 좀 이거보다 더 덜 나오고. 근데 요거를 A하고 B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자, 일단 투자한 A, B에 대해서 대한 이 각각의 리스크 다 감안해서 요구 수익률은 우연히 10%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순현가를 10%로 다 디스카운트를 하고 500을 빼고 이걸 다 10% 디스카운트 500을 빼서 그게 MPV가 나와요. 이쪽이 더 커. 그쵸? 근데 이걸 갖고 도대체 어떤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했을 때 요게 되는지, 어떤 할인율을 디스카운트 했을 때 요게 되는지를 따져보니까, 다시 말해서 MPV가 제로가 되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 IRR 따져보니까 이쪽이 더 커. 이건 뭐야? 서로 결론이 반대예요. 이게. 자,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금융투자가 아니라 실물투자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는 수익률이 중요하냐 중요하냐 수익금이 중요하냐의 문제야. 이거는. 자, 우리 금융투자에서는 수익률이 중요해요, 수익금이 중요해요? 금융투자에서는 뭐 이거나 저거나 그게 그거니까 수익률로 다 하는 거지. 수익률로 다 노멀라이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금융투자에서는. 왜냐하면은 더 많은 투자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채권 투자, 어떤 채권 한 장을 산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야. 채권 투자가 괜찮으면 한 장 사는 게 아니라 10장도 사고 100장도 사고 만장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수익 레이트 오브 리턴이 어떻게 되느냐, 리턴 레이시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수익금도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한데, 이 금융투자에서는 우리가 레버리지도 쓰고 다른 그 동일한 투자를 얼마든지 복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높다 그러면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갖고 우리가 따지는 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인데, 이 공장은
이 지금 수익 좀 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순현가 이게 높아요. 이거 더 높다고 해가지고 높다고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더 하겠다, 사람들이 이거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IRR이 점차 이게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공장 그 취득하는 그 비용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실물 투자 시장에서는 이 지금 A라는 투자, B라는 투자 외에 얘를 뭐 곱하기 10개를 한다든가 얘를 곱하기 100개를 한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리고 규모가 금융 투자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조단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레버리지를 해서 이게 좀 장사 좀 된다고 해가지고 한 9조 빌려서 한 10조 투자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물 투자에서는 얼마든지 내부 수익률은 이쪽이 큰데 순현가는 이쪽이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례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수익금이 큰 걸로 한다. 다시 순현가 큰 걸로 한다. 다시 말해서 순현가가 64달러인 게 순현가 60달러인 거보다 기업 가치를 더 높이게 되겠죠. 그때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두 개의 투자안 또는 뭐 세 개의 투자안, 두 개 이상의 투자안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내부 수익률의 크기랑 그 순현가의 크기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할 때는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 수익률로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순현가, 뭔가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IRR이 아니라 내부 순현가를 갖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IRR이 문제가 생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뭘 갖고 한다고요? MPV를 갖고 한다고. MPV를. 자, 두 개 투자한 간에 서로 간에 IRR하고 순현가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생기면 괴리가 생기게 되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MPV를 갖고 판단을 그 투자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자본 예산 의사결정, 캐피탈 버지팅 의사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 A의 투자안과 B의 투자안에 대해서 그 순현가를 갖고 순현가선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린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A에 지금 그 순현가선이 있고 B에 순현가선이 있는데, IRR이 A는 19점 얼마고 지금 B는 IRR이 얼마? 24점 얼마? 22점 얼마라는 거는 요게 22점 얼마고 요게 19점 얼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분명히 큰데, 지금 보시면은 10% 요구 수익률 하에서 10% 요구 수익률 하에서 이 순현가선을 보니까 A가 뭐보다 B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B가 더 높고 순현가는 어디가 더 높고 A가 더 높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뭘 갖고 MPV를 갖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는 결국 이제 수익률이냐 수익금이냐 의 개념이고, 수익률은 그 투자 규모가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죠. 투자 규모 자체가 차이가 노멀라이즈가 돼서 수익률로 나오는 거지만, 자, 우리가 그 금융 투자에선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실물 투자에 있어서는 MPV 순현가법 수익금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이거예요. BC, 우리 보통 베네피트 코스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위쪽은 편익의 현재 가치, 아래는 코스트의 비용의 현재 가치,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공장 거래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 공장 짓느라고 들어가는 비용 분모에 있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MPV는 뭐냐면은 그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코스트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게 MPV인데, 이 지금 이 인덱스는 편익 나누기 코스트 이거 해가지고 이제는 뭐랑 1과 비교를 해서 1보다 크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이 나왔다, 그 얘기는 투자금에 1 들어갔지만은 편익은 얼마, 이거보다 더 큰 플러스 이거 더 큰 얼마 0.1만큼의 이익이 그 편익이 창출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베네피트 코스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자, 요런 테크닉을 우리가 종종 국책 사업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4대강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국책 사업 할 때 BC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뭐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갖고 굉장히 논쟁들이 많고, 무슨 BC가 0.98이라는 둥, 뭐 1.12라는 둥, 뭐 등등 이런 그 논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수익성 지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성 지수법의 그 장점 단점이 그 있고요. 이 수익성 지수법은 그 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IRR하고 유사한 그런 단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좀 그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뭐를 기준으로 MPV를 갖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수익성 지수는 그 코스트분의 베네피트 이거 계산해서 1보다 크면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B 빼기 C를 하면 이게 바로 MPV인데 MPV가 0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수익성 지수법하고 이 MPV법하고 상당히 또 중요한 긴밀한 연관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뭘 쓰느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MPV IRR이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뭐 구멍가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회수기간법 또는 할인 회수기간법 쓸 수가 있고, 그 뭘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은 두 가지를 쓰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보완적으로, 그래서 과연 MPV로도 하는 게 좋다고 나왔고 IRR도 하는 게 좋다고 나왔는데, 다른 회수기간법이라든가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든가 수익성 지수법이라든가 방금 전에 어떤 그 이 PC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과연 동일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적인 보조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현금 흐름 갖고 한다, 그거는 MPV, IRR 그리고 BC 분석이 되겠고, 자, 회수 기간이 기준이다, 이거는 회수기간법, 할인 회수기간법이 되겠고, 어떤 회계 장부처럼 우리가 ROA 개념으로 뭔가 평균 회계 그 이익률법, 그거는 이제 회계적인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그 한번 여러분들 뭐 연습상 풀어 보시고요. 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그 일단 우리가 이번 9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net present value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투자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훨씬 더 실무적인 문제에 더 가깝게 조금 더 이제 복잡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주로 이 9장에서는 자본 예산이란 무엇이냐,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차변의 문제다, 자산 운용의 문제다. 여기서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운용, 채권 운용, 이게 자산 운용이 아니라 기업이니까 결국 좋은 자본재, 생산재, 공장 기계 설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공장 기계 설비들을 갖추는 투자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해서 차변, 자산에 관련된 우리가 캐피탈 버지팅, 자본 예산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 의사 결정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번 9장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이 한번 자기가 그 이번 9장을 잘 공부했는지 좀 파악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번 주 11주차 상당히 또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9장은 그 이번 시간에 다 했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